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12.3 계엄 이후로 물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죠. 많이 보였습니다. 이제 그게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뭐 수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이 되겠지만은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고생들 많이 했죠. 뭐 탄핵을 인용을 원하든 뭐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든 많은 국민들이 참 그 추운데 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도 고생들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현재 계신 분들이 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또다시 어떤 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또 시간도 굉장히 급박하죠.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에 와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내야 될 어떤 마지막 소명 이걸 반드시 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까지 국민들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차근차근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은 87년에서 정말로 민주화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바람으로 만들어졌는 그 헌법이 오히려 또 너무 뭐랄까 의외로 힘이 편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업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. 정지가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가 가끔씩 비교를 했지만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안정돼 있는 나라들은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덜 불안한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라서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들이 모여있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라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그 권력을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. 대통령 제는 맞죠.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통령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을 한다면은 반드시 부통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혼란스럽지 않게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하니까 경제 기업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숫자만 갖고 평생을 갖다 일해온 경제기업은 뭐 부총리입니까?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만약에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은 부통령제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직무를 하게 된다면 또 탄핵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연계해 가지고 최고의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그 자리가 거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살펴볼 것도 정말로 우리가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.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단지 대통령이란 그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.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. 그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러한 한반도에서 대치 상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그러할 능력이 있는가.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체제에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까지 우리 국민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
그러나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그 비상계엄이 이제 일부 사람들은 계몽령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구태여 뭐 그 공영방송이라든가 그 일간 신문 같은 데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는 여러 매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알게 되고 더구나 이제 전번에 한번 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나와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던데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 맞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런 과정이 좀 차근차근히 검토되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 뭐 3040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들이 이끌어 가야 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만이 그 힘들게 싸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 좀 안정되고 또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뭐 경제 개발은 물론이고 우리 87년 헌법은 우리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가장 아주 선진화된 그런 헌법이라고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정도의 민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,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갖고 있는 경제적,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해하고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력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포용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혈연, 지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58년입니다.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.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고 또 손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.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은 뭐 40대나 50대들은 본인들이 살아가야 될 세계, 본인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차분하게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. 2개월 만에 60일 안에 그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많이 갈라져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추스리고 또 통합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달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토하고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좀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좀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몰랐죠.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이 또 뭐 이인호 교수입니까?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죠.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가지고 우리 뭐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끔씩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었지만은 공직에 본인이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세요. 그래서 정말로 그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를 위해서 그리고 내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,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, 그걸 또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공직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도 잘 봐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선출해서 그렇게 해놓고
우리는 선출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럼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우리를 자신들을 보고 있거나 보고 있지 않거나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,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? 이건 뭐 투표를 해놓고 선거를 해놓고 또 뭐 법관,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, 대법원에까지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니 이 사람들이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는가, 이게 말이 됩니까? 왜 법조인들이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는 걸 갖다 국민들이 걱정해야 됩니까? 그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,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, 그리고 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한다면 국민들이 왜 그런 걸 생각해요?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진짜 내가 공직에 나가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국민의 복리에 기여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참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냐 이거지. 이제는 다 드러납니다. 다 드러나고 전번 박근혜 대통령 그 현재 재판할 때는 그 사람들의 면면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정보가 국민들한테 덜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, 이번에 현재 지금 재판하고 있는 8명에 대해서,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뭐 부장판사, 배석판사까지 전부 국민들한테 알려졌잖아요. 근데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이제 지나온 거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, 또는 앞으로도 나는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뭐 수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건 못할 것 같다, 법복 또 국회의원 배지 다 내려놓고 본인들이 맞는 성향의 뭐 변호사를 하든지, 변호사들은 그래도 해를 좀 덜 끼치잖아요. 거기에 뭐 이제 판사들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이번에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, 장기표 선생이 주장했던 그 부분이 정말로 검토가 되고, 그 부분이 거기에 스며들어가서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때는 그 사람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.